길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부산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도 보수는 부끄럽습니까? 아닙니다. 보수는 자랑스러운 이름입니다. 보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수가 되는 인간은 첫째, 대한민국이 공산주의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자유의 대한민국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면 보수입니다. 대한민국의 출생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자라면 보수입니다. 예, 보수의 자격이 있습니다. 둘째, 보수가 되려면 민주주의는 숱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단어들입니다만 민주주의 중에서도 자유민주주의를 이해하게 되면 보수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이해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보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면 문재인 정권과 반대되는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국가 권력의 제한, 상권 분립, 사법부의 독립, 이런 것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조건입니다. 당연히 법치주의의 굵은 기둥뿌리는 들어가죠. 국회에서 다수를 이룬다고 떼거지로 무조건 찍어만 내면 법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좌익이 되는 겁니다. 법 함부로 만들지 마라. 이것이 보수의 기본 철학인 겁니다. 법은 함부로 만들지 마라. 왜? 지금 만드는 거는 우리들이 만들지만 이 법으로부터 기속되는 거는 적용을 받는 자는 미래에 태어날 아이들도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인류의 과거로부터 내려왔던 깊은 경험과 역사가 응축되어서 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보수인 겁니다. 법이라는 게 다수를 만들어서 아무렇게나 도장만 두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면 그게 좌익의 법의식이 되는 겁니다. 좌익의 법하고 보수의 법은 그렇게 다른 것입니다. 그게 자유의 입법이요, 자유의 헌정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법인 겁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뭘 하고 있느냐? 하루에 수십 개씩 꼴리는 대로 법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 마음대로 법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왜 법이 이렇게 복잡하고 골치 아프냐? 우리나라에는 왜 이렇게 법조인들끼리 싸우고 난장판이 되어 있느냐? 여러분, 우리나라는 형벌국가입니다. 우리나라 법 중에 어떤 개인이건 인신구속을 하는 형벌조항이 5,000개나 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형벌조항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싸구려 조선시대 후기 같은 그런 조선주자학으로 돌아간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이건 완전히 좌익국가입니다. 좌익국가입니다. 자유주의 입헌국가에서 이런 법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약간 어려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약간 복잡한 얘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게 보수입니다. 함부로 법 만들지 않는 것, 그게 보수입니다.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것,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있는 거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 주권의 행사는 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길거리에서 민노총이 모여서 정교조가 애들까지 끌고 나와서 고함 지르고 촛불 시위한다고 법이 되는 게, 다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쌍놈들의 정치고,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때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 의사든지 표현될 때 주권자의 주권의 행사도 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프랑스 헌법조차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헌법이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프랑스는 워낙에 역사적으로 데모가 많았기 때문에 혁명과 그것을 대치는 반혁명까지 숱하게 살아왔던 프랑스 헌법 제1조가 그렇습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러나 그 주권 행사는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입헌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저 국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은 주권자는 국민이다. 아무데나 가서 끌고 내리고 아무데나 박근혜 제도 없이 탄핵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라는 것은 법의 이름을 빌린, 법 절차를 빌린 사이비 법치였고, 바로 그랬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법치가 완전히 무너져서 땅바닥에까지 와 있는 겁니다. 우리 편이 하면 무죄, 너희 편이 하면은 유죄. 여러분, 김경수는 범죄자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경남지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철호 범죄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울산시장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쪽팔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도자가 전부 전과자요 범죄자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부산시장을 누가 하게 되어 있느냐? 박형준 아니면 김영춘이겠죠. 그 자들을 100% 며칠 지나지 않으면 범죄자로 될 운명에 처해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부산 시민 여러분, 이번에는 제대로 좀 투표하십시오. 김무성 같은 사람 뽑고 김영호 같은 사람 뽑고 이번에는 박형준을 또 뽑으실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부산, 울산, 경산 모조리 범죄자들로 하여금 우리의 시장을 만들도록 할 겁니까, 여러분?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이런 대중을 우리가 민주시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기가 막혀서 나왔습니다. 길에서라도 얘기를 좀 떠들고 싶어서 그래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주변에 사는 주민들께는 미안합니다. 길에서 이렇게 목소리 높여가지고 시끄럽게 해드려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언론들은 보도를 안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길에 나와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 길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수가 부끄럽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다. 보수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성립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대한민국 보수가 되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대한민국 보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받아들이면 보수가 되는 겁니다. 자유시장 질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자유시장 질서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사적 자치를 인정하는 겁니다. 개인의 사적 자치를 인정하고 경제생활에 있어서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 보수의 기본 조건입니다. 이 사적 자치를 인정하고 사적 자치를 인정한다는 것이 있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에는 어떤 개인이든지 감옥에 쳐넣을 수 있는 법률안이 5,000개에 달하는 나라예요. 어떤 개인이든지 감옥에 쳐넣을 수 있는 법률이 5,000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법을 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고 말이 많고 법관들끼리 서로 싸우고 검사들끼리 서로 멱살을 쥐고 네 편 내 편을 따져서 서로 상대방을 쳐넣으려 하고 난리가 나 있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이 단돈 1원이라도 개인적으로 뇌물 받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단돈 1원도 뇌물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지금 4년째 감옥에 붙들려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문명국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런 정치 보복의 나라가 문명국입니까? 이 나라의 민주주의 정치 수준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여러분? 죄 없는 박근혜, 단돈 1원 받지 않은 분을 뇌물 정가라고 지금 4년째 감옥에 집어넣어 놓고 있는 이 나라가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여러분? 국힘당은 단 한 번도 그 부당함을 얘기해 본 적도 없고 가장 우리 사회를 지금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그 원초적 기초가 되는 사건에 대해서 국힘당은 단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법치가 무너지고 엉망이 되었느냐? 박근혜를 탄핵한 절차, 그것은 법의 이름을 빌린 사이비 법 과정이었습니다. 그거는 저 박근혜 탄핵이야말로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든 탈법, 위법, 편법의 국가로 만든 그 기초가 되는 사건이 바로 박근혜 탄핵이라고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국회가 김무성이 박근혜의 등에 칼을 꽂았습니다. 여러분, 김무성과 함께 부산 시민 여러분들도 그런 시민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꿈에서 깨어나십시오. 이제는 부산 시민의 양심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나다니는 버스에 죄송합니다. 갑자기 큰 소리가 울려서 정말 지나다니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이제는 양심을 좀 찾아야 되겠습니다. 이제가 우리는 좀 양심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민주주의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그런 정치 제도입니다. 민주주의는 결코 최선의 정치 제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민주주의가 어쩔 수 없이 하는 제도인 이유는 민주주의의 주권자는 국민인데 그 국민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민주주의의 가장 위험한 요소입니다. 민주주의의 주인은, 민주주의에서 주인이라 하면 국민이 주인입니다. 주권자로 선포된 자는 국민입니다. 그런데 그 국민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래서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가, 실제로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거의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가 지구상에 거의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 민주주의를 못하는 나라로 분류되기 시작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에는 독재가 있었고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이 있고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의 과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바야흐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할 자격이 없다는 판정이 나기 시작하는 게 지금의 상황인 겁니다. 지구상에 민주주의 한다는 민주주의 안 하는 나라는 안 한다는 나라가 없죠. 북한 아이들까지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써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들은 1914년 이전에,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이전에 민주주의에 완전히 도달해 있는 극소수의 서구 선진국 외에는 민주주의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 민주주의에는 깊은 시민들의 책임의식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그 국민이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권자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 여러분은 책임을 안 집니다. 그래서 한번 마음대로 해보십시다, 우리. 그래서 한번 마음대로 해보십시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좀 꿈에서 깨고, 이제는 그 미몽에서 깨고, 이제는 그 정치에 대해서 좀 깨달을 만한 시간들이 오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이 나라가 더 고생을 해야, 얼마나 이 나라가 문재인 같은 인민주의자들에게 100년 전에 아시아의 미몽에, 아시아 전체주의의 미몽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문재인 같은 지력이 형편없는 자들에게 나라를 맡겨서 이 모양을 만드실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유권자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 찍었던 사람 손가락 자르세요. 문재인 정권 찍었던 사람, 작년 4월 15일 날 민주당 찍었던 시민들은 손가락을 자르세요. 그리고 오늘, 내일 4월 7일 날 박형준을 찍는 사람도 불과 얼마 가지 않아서 손가락을 잘라야 할 겁니다. 불과 얼마 가지 않아서 오늘 박형준을 찍는 자도 손가락을 잘라야 될 겁니다. 왜 우리가 그 사실을 몰랐나?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많은 시민들 중에는 지금도 진영 논리에 빠져서 노예가 되어서, 국힘당의 노예, 민주당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 편이기만 하면은 눈 감고 찍는다, 그랬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작년 4월 15일 날. 이제 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1년짜리 보궐선거에서 민주주의를 바로잡지 못하면, 1년짜리 보궐선거에서 궤도를 벗어난 정치를 바로잡지 못하면 우리가 그 엉터리 민주주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1년짜리 보궐선거에서 집 나간 민주주의를 찾아오지 못하면 앞으로도 우리는 민주주의를 찾을 수 없습니다. 깨끗하게 남미국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제가 보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란 무엇인가? 보수는 얼마나 자랑스러운 이름인가? 보수는 부끄러운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수는 자랑스러운 이름이고 민주주의의 그 민주성을 담보하는 정치 제도를 우리는 보수적 제도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유주의라고 불러도 좋고
부산은 이렇습니다.